코스피는 또 약보합으로 밀리고 있고요. 슬금슬금 내려가는데 코스닥은 강보합이고 특징 섹터와 기업도 들어보도록 하죠. SPSS의 오지영 팀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특징적인 섹터 요즘 뭐가 있을까요?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요즘 테마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한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은행, 철강금속,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이 일부 오르고 있는데 사실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할 정도로 강보합 정도 수준에 좀 그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이 은행 업종인데요. 고작 0.43% 정도밖에 오르지 않고 있고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도 0.28%밖에 오르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르고 있는 종목,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살펴보면 영흥철강이나 대한금속 같이 시가총액 수준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도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오히려 좀 눈에 띄는데요. 보험업종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 좀 급등락이 많이 심한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 2% 넘는 약세를 보이고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전기가스 업종도 오늘은 0.73% 하락하고 가장 큰 한국전력이 1%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업종 하락을 좀 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도드라지는 것 같긴 하군요. 특징주도 한번 들어볼까요? 기아차는 이틀째 상승을 좀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 자동차도 좀 행보가 엇갈리는 모양이죠? 네,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한 마음, 기아차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기아차 오늘 호재라면 호재가 나왔는데,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준준형차 K3의 디젤 모델 오늘 일산에서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워낙 큰 악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신차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라서 상승폭이 장 초반보다 다소 개장 출발보다 다소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K3는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22만여 대가 판매된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디젤 모델의 판매까지 좋아진다면 전체적인 실적에 플러스 효과는 줄 텐데 워낙 환율 문제가 좀 안고 있는 기아차이기 때문에 큰 호재로 좀 여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SK컴즈입니다. 말씀을 좀 드렸었던 SK플래닛과의 합병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한 이후에 에도 주가는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데 5%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조직을 좀 분할을 하고 다시 새 판을 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상승세 오늘 이 정도 수준이라면 장마침까지 이어진다면 내일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도 좀 중간에 잠깐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 웰크론하고 50 두 종목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웰크론은 이제 섬유를 만드는데 그 섬유가 이제 마스크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미세한 섬유를 만드는 업체들이 좀 곽광을 받기 마련인데 그 관련해서 웰크론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은 50이 있는데 그 종목 두 종목 오늘 다 전거래를 대비해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종목 정도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동양시멘트 주가 흐름 굉장히 좀 돋보이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동양파일이라는 자회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고요. GST라는 작은 종목인데 삼성전자에서 100억 규모의 반도체 장비 수주 따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가 GST에만 좀 새로 계약할 리는 없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신규 수주 소식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성산업입니다. 이제 동양시멘트와 마찬가지로 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9%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징적인 기업도 들려주셨고요. SPSS의 오지영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네, 계속 이제 답답한 이 행보. 오죽하면 이제 마스크 관련주까지 등장했어요. 미세먼지는, 저도 참 괴롭습니다. 마스크를 쓰진 않습니다만 이제 써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마스크 관련주가 뭐가 있다고? 50이라는 종목하고 이제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웰크론하고 마스크 관련주라기보다 이제 저기죠. 이제 미세먼지 필터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는데. 공기청정 이런 건 또 관계가 없나요?
뭐 관계를 맺어주면 뭐 관계는 있겠죠. 근데 뭐 테마성 종목을 언급드리기보다는 뭐 지금은 이제 뭐 시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뭐 잠시 좀 짚고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아침에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말씀 못 드렸던 내용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쪽에 국제 원자재 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구리 가격이 한 2.7% 정도 급등을 했고, 유가가 서부텍사스 중진류가 한 1.2% 이상대 상승했고, 또 금 가격, 그리고 은 가격은 뭐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이머징 마켓하고 이 브릭스 국가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 상품 가격하고 추이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과거 사례에서 많았습니다. 근데 금일 아침에 왜 이쪽이 이렇게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냐고 그 내용을 이제 저도 외신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하고 어저께 중국이 이제 내년도에 경제 정책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일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해시 같은 경우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내용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어제 중국 쪽 시장에서는 건설주, 그다음에 아까 관련 있는 자원 관련주들 쪽이 급등세를 갖다 보여가지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제 건설업종 자체가 중국에서 무려 한 4%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내년도 쪽에서 전망을 좀 밝게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볼 수 있겠고, 이게 만약에 안 좋다면은, 그러니까 증시 전체적으로다가 그 자산 시장에 대한 버블 논쟁이 있다면은 원자재도 최근에 약했던 대로 그대로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 증시도 역시 안 좋아지는 게 맞는데, 일단 어제 자산 시장 쪽, 그러니까 이 원자재 시장 쪽, 이쪽 상품 시장 쪽의 움직임이 좋았다는 거는 시차를 두고 주식 시장 쪽에다가도 같은 위험 자산 레벨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분위기가 좀 호전될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다만 앞에서도 제가 이제 오늘 최희만 앵커께서 저한테 뭐 좋은 거 희망적인 내용 없습니까? 근데 네.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했더니, 앞에 두 분 이제 앉아 계신데 표정이 참 이렇게 급변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웃음이 지금까지는 나는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올라가고 상승할 때야 이제 다 같이 뭐 이렇게 분위기 편승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을 매일 사고 팔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지 않더라도 가격이 쌀 때 앞으로 좋아질 거면은 이렇게 주식을 서서히 매입을 해놨다가 장기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테크인데. 그래서 지금으로 본다면은 뭐 주식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아마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데이터적으로 볼 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중순, 그러니까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 정도까지는 좀 부진한 시장 흐름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고, 뭐 반등이 와도 뭐 한 차례 정도 다시 조정을 받는 등 좀 약세권 속에서 좀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순 이후 쪽을 노려보신다면 지금은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종합적으로 결론내는 게 합당하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 전망은 내년 2월 달 중순 정도까지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원 대표님, 앞서 이승석 대표가 이제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라고 현실을 직시하자,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제 좋아질 것들을 또 찾아봐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 수급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이 샀네 팔았네 뭐 이런 논란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당국이 사모펀드 설정을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시킨다고 합니다. 기존의 인허가제에서 이제 등록제로 바꾸면서 시장 수급에 좀 물꼬가 좀 터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모펀드가 또 활성화돼서 자칫해갖고 또 공매도나 뭐 해치펀드처럼 롱숏이 너무 커져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또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그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 기준 조건 자체가 이제 완화가 되죠. 그동안에는 사모펀드나 해치펀드를 운용하려면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됐습니다만은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만을 가지고 운용하려면은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되게끔 이제 그 허가제를 운용 조건에 대한 기준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모펀드에 의한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쪽이 좀 많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사모펀드가 활발해진다라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실적이 앞으로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가진 기업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떤 그 롱숏 펀드에 의해서, 해치 펀드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한 단계 낮은 수준보다도 더 낮은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된 수준보다도 한 단계 낮게 주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그 모멘텀에 대한 쪽이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생각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겠죠.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라인에 대한 모멘텀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 보이고요. 반면에 저평가되어 있지만 실적이 당장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없다라면은 그 주식 수급에 대한 유입 메리트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고배당 정책을 포기하는 KT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시장이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는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도 절대적으로다가 주식에 대한 어떤 상승에 기업에 대한 이익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일같이 또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지루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 분이 또 늘 잘 해주시니까 오늘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가 오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